안녕하세요. 마리코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수류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수류라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명은 눈에 보이고, 파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물성치는 우리가 물성치를 테스트를 하면 수치로 나오니까 내 물의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수류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호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경험적으로 깨달아 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료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수료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산호를 오래 하신 분들은 조명을 세 번째 임자로 생각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수류, 그리고 세 번째가 조명입니다. 결국엔 적절한 물의 퀄리티가 확보가 되고 산호들이 잘 살 수 있는 원활한 수류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명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조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물과 적절한 수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산호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쇼탱크를 기준으로 해서 수류의 양, 그리고 저희가 오늘 좀 변화를 줄 거예요. 그 변화를 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 뒤에는 마린코스트의 수조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수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류의 양은 12,000짜리 출력의 펌프를 약 50% 정도, 한 6,000 정도 출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8,000리터짜리 수류 모터를 3개 쓰고 있었고, 4,000리터짜리 수류 모터를 2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풀 파워로 쓰고 있다는 가정하에 38,000리터 정도의 흐름이 있었어요. 현재 이 수조의 물량은 1,500에 600에 700짜리 수조라서 약 600리터 정도 되고요. 그러면 실제 회전되는 양이 한 63회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펌프의 경우는 양정에 따른 손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배관의 꺾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보내는 출력대로 그대로 수조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출력의 저하가 생기게 되고, 그 수리 모터 같은 경우도 정속으로 도는 모터들도 있지만 가변하면서 도는 모터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그 최대치가 항상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적 순환량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BRS-TV에서 이미 충분한 테스트를 마쳤고요. BRS-TV 영상에 따르면은 33회전 정도가 아크로포라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수리 모터의 회전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33회전이 딱 중요한 건 아니고, 33회전에서부터 점점 늘어났을 때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비례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간당 40회전 정도의 수류량이 산호에 있어서, 특히나 아크로포라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LPS는 어느 정도인지 고민이 되시겠죠? 제 경험에는 LPS 기준은 전체 순환량이 10에서 20회전 사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크로포라라면 40회전 정도가 기본적인 회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수조의 아이디어란 회전량은 63회전 정도였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0회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이 수조의 순환량 자체를 더 높일 거예요. 하지만 순환량을 높이실 때 또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순환량이 높아지면 결국 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대사량이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 질인산염의 농도라든지, 결국엔 스키머나 필터에 의해서 순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거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 수조의 어떤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량을 높이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환량이 높아지는 만큼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고, 또 다른 밸런싱을 찾아주셔야 돼요. 저희 수조의 산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뭐랄까, 좀 정체되어 있는 산호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아크로포라가 건강하다라는 첫 번째 기준은, 일단 하루 24시간 항상 폴립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조명이 꺼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좀 더 많이 나오죠.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낮 시간이라도 폴립은 나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크로포라가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그 위쪽, 바로 탑에 있는 이 폴립이 얼만큼 나와주느냐가 결국 이 아크로포라가 얼마나 건강하냐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조에서는 어떤 아크로포라는 탑에 있는 폴립이 나오고 있고, 어떤 거는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땐 더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는 이유가 수류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수조의 수류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산호들의 경우에도 보면 폴립이 잘 나오고 있지만 가장 꼭대기, 꼭지점에 있는 폴립은 그냥 약간 나와 있는 수준이죠.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밀레포라는 꼭지점에 있는 폴립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죠. 밀레포라야 워낙에 폴립 활성도가 좋으니까 다른 산호들보다 더 잘 나오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크로포라들 보면 폴립이 유독 잘 나오는 개체들이 있고 폴립이 또 정말 안 나오는 개체들도 있어요. 밀레포라나 테누이스들은 폴립이 굉장히 잘 나오는 타입의 개체들이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촬영한 영상은 오후 한 2시에서 5시 사이에, 그러니까 한참 그냥 조명이 켜지고 한참 지난 시간, 전반적으로 폴립의 활성도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울버린의 경우도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산호들의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이상적인 상태다, 최고의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나아져야죠. PC 레인보우인데, PC 레인보우야 워낙에 쉬운 개체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산호들, 다른 아크로들에 비해서 좀 더 폴립 활성도가 좋은 모습 보이시죠? 물론 자리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는 가운데 전체 수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수류가 가장 좋아요. 수류가 만나면서 가운데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개체들이 가장 폴립 활성도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PC 레인보우도 그 가운데 있으니까 아마 좀 더 폴립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얘도 지금 가운데 쪽이에요. 아무래도 가운데 쪽 애들이 폴립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테누이스 종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가운데 개체들이 보여지는 모습을 측면에 있는 개체들까지 똑같이 재현하고 싶은 건데, 얘도 가운데에 있어요. 사실 이런 개체들이 폴립 활성도가 그렇게 높은 개체는 아니에요. 폴립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가운데 쪽에서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약간씩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밀레포라, 사실 밀레포라 치고는 그렇게 폴립 활성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좀 더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저 정도 나와가지고는 밀레포라의 폴립이라고 할 수가 없죠. 더 나와야 돼요. 이거는 몬티포라네요. 동해일출 몬티인데, 몬티포라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류면은 충분해 보여요. 아무래도 아크로포라에 비해서 몬티포라가 수류의 요구량이 좀 더 작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몬티포라는 LPS의 수류 조건에서도 충분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아크로포라하고 몬티포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SPS긴 하지만 이렇게 개체들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얘는 골든 로사리아인데, 이 로사리아 같은 애들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저런 개체들이 가운데에서 탑에서 폴립이 빵 나와야 돼요. 지금 맺혀 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막 나와서 흔들리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쟤를 더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런 발광 버즈네스트는 사실 아크로포라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이런 발광 버즈네스트는 거의 LPS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인 물성치만 맞아주면 어떤 조건에서든 사실 잘 살아요. 지금 미수조에서는 너무 빨리 커서 좀 문제기는 합니다. 언젠가 또 떼어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발리다가 지금 보이네요. 발리다의 경우도 사실 폴립 활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돼 보여요, 제 경험에는. 지금 이 친구도 탑에서 폴립이 삐죽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탑에서 나오기까지는 했지만 좀 더 액티브하게 더 길게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참 이런 개체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폴립 활성도도 안 좋을 뿐더러 색깔도, 이런 개체들이 이제 호주 개체들인데, 호주 개체들 중에 이런 약간 좀 폴립 활성도 좋지 않고 색깔도 파스텔 톤, 약간 좀 진하지 않은 색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참 사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개체는 밀레포라인데 굉장히 작은 프렉이에요. 색깔이 워낙에 연해서 앞으로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오렌지색이나 이런 색깔이 나오지 않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립 활성도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렇네요.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밀레포라 지금 이 개체가 있는 위치가 제가 오른쪽, 저희 저수조의 오른쪽에 이제 좀 치우쳐 있는 개체인데 저쪽이 좀 수류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밀레포라들보다 폴립 활성도가 더 떨어져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좀 더 흔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개체는 아크로포라 나나인데요. 이 개체도 오른쪽에 있는 개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폴립이 나와는 있지만 거의 흔들림이 없죠. 이 물 자체는 이 개체한테 충분히 좋은 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수류의 흔들림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폴립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왕성하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이거는 스테곤의 한 종류인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아까 보셨던 그 개체 또 더 오른쪽에 있는 개체인데 폴립이 맺혀만 있고 흔들림이 거의 없죠. 자, 이런 상태면은 문제가 돼요. STN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 이런 모습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폴립은 나와 있지만 흔들림이 약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슬로우 TN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있던 큐브스텔레타 몬티인데 사실 몬티는 저래도 잘 살 거예요. 친구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개체다 보니까 폴립의 흔들림은 마찬가지로 약한 상태죠. 또 다른 팔레타인데 앞서서 팔레타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팔레타에 비해서 폴립의 활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수류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아까 첫 번째 보셨던 거는 왼쪽에 있는 팔레타였고 지금 이건 오른쪽에 있는 팔레타거든요. 폴립이 나와 있고 흔들리는 모습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체는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어요. 아크로포라를 키우시다가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사각지대에 이런 스타일로포라나 세리아토포라나 기본적인 SPS들을 자리를 잡아주시면 빈자리를 메꾸실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수조에서 수류에 또 제한사항 하나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골든 도치들인데 얘네가 지금 중앙의 하단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의 하단에 강하게 수류를 때릴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센 수류고 여기서 더 세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PS라는 게 그렇습니다. LPS들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더 견딜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을수록 수류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LPS를 수류를 강하게 때려버리면 쉽게 죽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수조에 있는 이 토치들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크로포라가 사는 조건에 함께 있어도 잘 견디고 있어요. 하지만 더 강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지금 수류 모터들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해요. 지금 리턴 모터는 지금 반 정도 쓰고 있는 상태죠. 이거를 최대 출력 12,000까지 올릴 거고요. 그리고 수류 모터들도 80%, 90% 이 정도 강도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모든 셋업이 끝나면은 처음에 현재 한 30회전 정도의 수준에서 아마 한 45회전, 50회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약 40회전 내외의 수류에서 그냥 적합한 그 정도면 충분한 아크로폴에게 충분한 수류가 확보가 되고 그 이상 아무리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BRS의 테스트 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파워를 올렸으니까 파워를 올리면 수조에 넘어가는 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게이트 밸브를 더 열어서 게이트 밸브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도록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의 높이가 수면에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수조에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더 위로 넘쳐 오르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유막이 낄 수가 있죠. 항상 오버플로우는 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고 그러면 조정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넓은 오버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약간 계곡처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유막 제거가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조 배관이 있는 수조니까 보조 배관을 사용을 해서 물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보조 배관으로 물이 바로 떨어지면 뿌르륵 뿌르륵 소리가 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오버플로우를 다시 만들어서
보조 배관으로 물이 소리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변경 후에 물이 넘어가는 모습 확실하게 다르죠? 이렇게 오버플로우도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서 이 늘어나는 순환량만큼 이 수조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변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수조여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경우는 저런 빗살에 이끼들이 끼니까 이끼도 끼고 레드알지도 끼거든요. 한 번씩 솔질도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셔야 오버플로우가 더 원활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이물질들이 제거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이래야 물이 넘어가는 것 자체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맞춰놓은 세팅을 최대한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개월에 한 번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순환량을 올리고 저희가 좀 기본적인 메인터넌스를 한 다음에 다시 촬영한 영상이에요. 제 느낌인지 몰라도 이거 1시간 정도 있다가 찍었는데 몇몇 개체들은 좀 차이가 느껴지는 개체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자기 수조를 운영하는 사람만 아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를 줬을 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준 변화들이 지금 이 수조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변화 후에는 다른 조건들도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른 개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개체도 조금 더 폴립이 나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건 제 느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수조에서 여러분만 아는 변화들이 생기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시고 수류가 좀 약하지 않았었나라고 판단되신다면 수류를 좀 강화를 해보시면 이런 변화들을 함께 느끼실 겁니다. 이 개체도 좀 제가 봤을 때 눈에 띄게 변화가 보여서 찍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변화를 주고 오늘 찍은 영상이니까 나중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체 아까 보셨죠? 제 생각엔 더 폴립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아까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애한테는 충분한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까 이 개체는 거의 폴립에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약간 더 폴립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만 더 흔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약해요. 이제 수류의 모드라든지 위치를 좀 더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 개체도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폴립이 더 풍성해졌고 흔들림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 개체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일단 오늘 첫째 날의 변화를 가지고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특징들 하나씩 하나씩 캐치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수조가 누구나 보고 놀랄 만한 그런 대단한 수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류 모터에 투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 저도 잘 알아요. 수류 모터 가격이 싸지도 않고 그리고 수류 모터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류 모터에 뭔가 금액을 쓴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하지만 수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지금 수조에서 아크로포라가 잘 안 되신다면 내 수조의 수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아크로포라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 마린코스트에서 수류 모터를 세팅하는 방법에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자세하게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겠죠? 수류 모터 얘기, 수류에 대한 얘기하는 게 사실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내용이고 하지만 저희가 보여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힌트를 얻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 힌트가 여러분들의 수조의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 좀 다소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